안녕하세요.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웹사이트 제작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웰페어박스 대표 장관호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누구나 손쉽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개발에 필요한 기초 지식, 용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학습을 좀 해보고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에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해보려고 합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직접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CMS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홈페이지를 구축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크게 강의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웹 서비스 소개인데요.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에 앞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 서비스들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웹서버 구축입니다. 윈도우 또는 이제 애플의 맥이나 맥북에서 아파치, PHP, MySQL을 직접 설치를 좀 해보고 내가 이제 개발 중인 홈페이지를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구축해 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웹 호스팅 및 이제 신청 및 발급인데요. 이제 컴퓨터에서 세팅을 했던 것과 사실은 동의를 하지만 내가 만든 홈페이지를 외부에서 또는 이제 내 지인들이 방문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 신청도 해보고 계정을 발급받아서 접속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CMS에 대한 소개와 설치를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국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제 CMS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해당 CMS 기반으로 제작된 국내에서 유명한 커뮤니티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누보드라고 불리는 국내 대표 CMS 중 하나인데요. 그거를 이제 설치를 직접 이제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치된 그누보드의 기능을 좀 확인해 보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테마와 게시판 스킨 등을 이제 직접 변경해 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 소개입니다. 정보 검색이라고 이제 제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썼는데, 저희는 이제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다양한 현재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넷플릭스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동영상을 자주 보곤 하죠.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또 이제 정보 공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의 일상을 이제 기록을 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과거에는 해외 친구들을 만들려면 직접 펜팔이라는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가격 비교까지 해주는 그런 웹 서비스도 있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고, 휴가철에 항공권이나 숙소도 예약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웹 서비스의 영역은 현재도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다양한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앞서 기초적인 이제 지식들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서버라는 환경입니다. 서비스의 규모에 따라 서버의 스펙이나 세팅 값들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경험해 볼 이제 서비스,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볼 간단한 홈페이지들은 개인 포트폴리오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가정용 컴퓨터 또는 무료 웹 호스팅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APM이라 불리는 웹 서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M의 A는 이제 아파치 재단에서 제공하는 HTTP 웹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었으며 리눅스나 윈도우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이제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P는 PHP를 의미하며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M은 MySQL, 최근에는 MariaDB라고도 이제 불리는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흔히 DB라고 말하는 그 데이터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 다른 개발 언어에는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ASP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이제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많이 사용되었죠. 왜냐면은 윈도우 기반으로 많이들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많이 사용이 되었지만 리눅스 계열 서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업데이트가 중단이 돼서 현재 이제 신규로 개발하는 홈페이지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를 기반으로 한 JSP 언어라는 게 있는데 보안성이 아주 우수해서 국내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다만 이제 개발을 할 때 객체 지향이라는 기반을 다루기 때문에 처음 이제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 이제 오늘 저희가 해볼 PHP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나 유닉스, 윈도우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한 웹 서비스를 구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좀 설치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MAMP라고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MAMP라고 검색을 하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는 없는데 마우스를 통해서 화면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하면 최상단에 만프 앤 만프 프로 윈도우 버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용량이 약 한 700메가 정도 되는데 다운로드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저장된 위치에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클릭할 거고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프로 버전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들을 이제 제거하고 동의를 해서 설치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설치가 완료되면 만프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 이제 보이실 텐데요. 우측으로 이제 아파치 서버 그리고 MySQL 서버에 이 녹색깔 불이 들어와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의미가 이제 서버가 이제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이제 의미고, 지금 저희 이제 오픈 웹 스타트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게 아래와 같은 요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서버가 작동이 됐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제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제 뭐 소개를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 부분인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서버에 DB, MySQL 정보가 유저 루트, 패스워드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툴스, 상단에 툴스 메뉴를 이제 이용을 해서 PHP MyAdmin이라는 이제 목록이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페이지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PHP MyAdmin이라는 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좌측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일단은 테스트로 입력을 하고, 지금 여기에는 이게 언어 설정이라고 하면 되는데 UTF-8은 다국어를 지원하거든요. 뭐 한글만 제공할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UTF-8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정 특별한 변화 없이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성이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윈도우 서버에서 구축을 완료한 상태고, 이제 바로 웹 호스팅도 동일한 그 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한 다음에 한번 저희가 CMS 보드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웹 호스팅을 이제 신청하기 전에 일단은 그 호스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버라는 개념의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이 서버라는 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꺼지지 않는 전력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이제 또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계속 작동이 되어야 하는 이제 이 서버는 최적화된 이제 관리도 받아야 되고, 공간도 필요하고, 이 담당 엔지니어들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까다로운 조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서버를 이제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비용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웹 호스팅은 이제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렴한 것도 있고, 서버 관리에 대한 부담도 이제 좀 사라지게 되죠. 다만 이제 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량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가벼운 홈페이지를 이제 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인해 볼 때에는 요 정도 호스팅은 이제 크게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확인하는 시간만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아이비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아이비 호스팅 홈페이지가 보이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상단 메뉴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드롭다운 형태로 이제 전체 메뉴가 보여지시는데, 여기에 저희는 이제 무료 호스팅을 눌러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니까 무료 호스팅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계정 용량, 뭐 DB, 10메가, 뭐 트래픽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MB의 용량이 이제 할당이 되어지고 데이터베이스는 10MB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고요. 용량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고용량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들을 업로드할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트래픽은 2일 100메가인데 서버에서 전송되어지는 전송량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뭐 10메가의 용량에 이제 뭐 사진 파일을 올렸으면 방문자가 들어와서 그걸 이제 보는 순간 그만큼에 대한 데이터가 전송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다 소진됐을 때는 트래픽 초기화라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iBroNet이라는 서버 도메인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기본 서비스에는 FTP, 뭐 SFTP, 뭐 PHP 언어와 MySQL을 쓸 수 있다. 이 FTP라는 거는 저희가 이따 프로그램을 이제 받을 건데 저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아까 저희가 웹서버에서 DB를 생성했을 때
UTF-8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어만 지원할 경우에는 저 EUC KR이라는 기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 보통 UTF-8이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뭐 다른 내용들은 이제 크게 뭐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신청하기 버튼을 들어가서 이제 뭐 신청을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UTF-8의 PHP 버전은 이제 5점대 버전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업로드를 안 하고 저는 이제 직접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로드 안 함을 누를 거예요. 그리고 계정 아이디에는 제가 사용하고 싶은 계정 아이디를 이제 입력을 할 거고, 계정 비밀번호도 맞춰서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아까 그 웹서버에서는 루트였죠. 아이디가 루트고 비밀번호가 루트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아이디는 아마 웰페어 박스가 될 것 같고, 비밀번호는 제가 입력을 해서 이용 기간은 6개월 무료인 것 같아요. 이제 입력을 해서 신청을 하니까 비밀번호는 다른 걸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나 보네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고, 저기 이제 마이 페이지에 가면 신청한 내역이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나 생성이 됐는데 저만한 용량의 서비스가 주어진다라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들을 확인을 했고, 뭐 서버 환경이라든지 구성을 확인했으니까 FTP에 접속을 해서 저희가 이제 CMS 보드를, 이제 국내 근우 보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설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발급받은 무료 도메인으로 접속을 해보니까 이제 접속이 되는데, 지금 이게 기본 페이지예요. 아까 저희가 그 만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품 페이지가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 페이지가 구성이 됐고, 이제 요 파일을 제거를 하고 이 위치에 그누보드를 파일을 이제 업로드해서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누보드 그리고 FTP 프로그램들을 다운 받아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그누보드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누보드를 이제 입력하시면 사이트가 보이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저 그누보드 5라고 하고 그 보이는 메뉴에 마우스를 이제 대보시면, 마우스를 대보시면 다운로드, 그리고 이제 최신 버전이 이제 최상단에 있을 텐데, 버전으로 그누보드 0카트 버전을 눌러주시고, 저희는 이제 뭐 윈도우 환경에서 이걸 일단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집으로 압축된 파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제 이동이 되시고, 이제 5초 뒤에 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된다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고, 다운로드가 이제 되실 거예요. 이걸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 두시고, 바로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필요한 FTP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다운로드를 한번 또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파일질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이제 보여지시는데요. 접속을 해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퀵 다운로드 링크 해서 이제 좌측에 버튼이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저 윈도우 64비트에서 사용할 거다 해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맨 좌측에 라이트한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원하는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이제 뭐 했고, 들어왔던 페이지,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 종료를 해서 이제 압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누보드 여기 현재 폴더에다가 압축을 풀고, 압축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니까 저 파이즐라 프로그램도 함께 좀 설치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즐라에 지금 접속한 모습이고요. 여기 호스트, 사용자, 그리고 비밀번호, 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IB로 해서 신청했던 내 아이디와 .ib로 .net 이렇게 주소가 되어질 거고요. 사용자명은 제가 이제 했던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제가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포트 번호는 기본적인 것이 21번 포트, 그게 FTP고요. 그리고 SFTP라고 하는 것은 이제 22번이라고 적으시면 되시는데, 21번 아니면 뭐 그냥 연결하셔도 접속은 되실 거예요. IB로 무료 웹스팅에서 이제 발급받은 계정을 저희가 이제 FTP 프로그램 파이즐라를 통해서 좀 접속을 했고요. 그누보드 파일도 이제 압축을 풀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일단은 여기 퍼블릭에 인덱스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삭제를 이제 하기 전에 다운로드를 하나 해놓고 삭제를 진행한 다음에 그 발급받았던 임시 도메인으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이 출력이 되는데, 그 인덱스 파일이 지금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치에 그대로 그누보드 5 파일들을 업로드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파일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일단은 업로드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업로드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아까 이제 이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설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요. 정상적으로 파일이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설치하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 지금 이렇게 폴더를 생성해 달라는 문구가 보여지거든요. 지금 데이터라는 폴더, 그리고 이제 뭐 권한도 지금 설정을 해줘야 되고, 네, 권한을 그러면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새 폴더를 만드시면 돼요. 디렉토리를 만들고 데이터라는 폴더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 폴더에서 권한을 이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707이라고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동의를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신청했던 계정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리고 DB명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보시면은 되는 거고요. 쇼핑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필요 없으면 이제 설치의 활성화 버튼을 이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관리자 아이디 하는 어드민으로 지금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셔서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진행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설치가 시작이 됐고 벌써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됐다라고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 환경 설정 변경은 다음의 과정이 따르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저희가 생성했던 데이터 폴더에 생성된 파일들과 폴더 보이시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고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보면, 자, 지금 일반 이런 커뮤니티 홈페이지가 한 번에 설치만으로 완료가 됐고, 했던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면 이렇게 로그인 기능도 현재 있고 게시판들도 지금 생성이 된 게 보이시죠?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메인 페이지에서는 최신 글로 자유 게시판, 질문 답변, 공지사항,
그리고 갤러리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이제 뭐 질문 답변과 자유 게시판이 지금 중복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거는 아마 세팅이 이제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메뉴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저렇게 문구가 보이고, 그 위로는 검색 기능이 있는 검색창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현재 접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뭐 자주 하는 질문, 질문 답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쇼핑몰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독립형 쇼핑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런 쇼핑몰을 토대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수도 있고, 특수한 기능을 가진, 예를 들어서 길이에 따른 뭐 상품의 값이 변경이 된다, 뭐 이런 형태의 기능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쇼핑몰로도 개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포인트, 쪽지, 스크랩 기능이 지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 메뉴 설정을 눌러 보시면 메뉴 추가 버튼이 있죠. 여기에서 제가 메뉴명을 하나 작성해 볼게요. 링크는 그냥 주진 않았습니다. 저 누르면 이제 뭐 페이지 이동이라는 건 없고요. 메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고객센터라는 이제 메뉴를 또 하나 만들고, 또 메뉴를 하나 더 만들게요. 갤러리를 메뉴를 빼서 사용을 할 거고, 여기 안에 이제 고객센터 안에 하이 메뉴를 둘게요. 그러면 우측에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서 게시판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입력된 내용을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맞아, 순서를 줄 수 있는데, 지금 회사 소개를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입력했던 갤러리를 두 번째로 출력할 거고, 고객센터를 마지막에 출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메뉴가 생성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메인 페이지로 가서 생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생성이 됐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 홈페이지가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요. 이제 글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아무거나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한 뒤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는지, 그리고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성 완료를 하고 저장됐고 출력되는 걸 확인했어요. 목록으로 가도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했고, 자, 이번엔 갤러리고요. 갤러리는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 게시판인지 직접 확인을 좀 해볼게요. 갤러리 기능 테스트. 자, 사진을 하나 올려놓을 건데 첨부 파일을 통해서 아까 받았던 파일, 이거는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 파일로 테스트를 할게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고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내용을 입력합니다. 작성 완료를 눌러서 올렸던 이미지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목록으로 갔을 때도 이제 사진이 출력되는, 텍스트가 아닌 사진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CMS 빌더를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자주 하시는 질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작성을 하면 출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1대1 문의도 이런 식으로 게시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좌측에 이제 저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환경 설정 안에 기본 환경 설정, 홈페이지 제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홈페이지, 그리고 관리자로 메일 발송할 때 작성되는 이름을 변경할 수 있어요.
포인트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포인트가 얼만큼씩 쌓이고, 그리고 뭐 쪽지를 보낸다거나 회원들끼리 차감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너무 많은 게 기록이 되면 느려질 수 있어서 저는 다 뺐습니다. 에디터 선택을 해서 이제 이따가 에디터가 사용된 게시판을 한번 더 확인할 텐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디자인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페이지 수라든지 라인 수라든지를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느낌차 같은 경우에는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게시글을 작성할 때 중복 방식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접근 가능 IP와 접근 차단 IP를 통해서 폐쇄적인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자꾸 이제 홈페이지에 스팸글을 적는 불량 IP들을 접속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자 분석 스크립트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 소스를 넣으시면 되시고, 여기 추가 메타 태그 같은 경우는 SEO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조금 더 검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이런 태그들을 또 작성해서 넣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서 뭐 글쓰기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새창 링크라든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단어, 욕설 같은 거를 작성하지 못하게 막는 거 있고요. 회원가입 시 사용되는 이제 항목들을 추가를 하고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회원가입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들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본인 확인 서비스라고 해서 뭐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이미 개발이 돼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가입만 해서 계정 정보가 나오면 바로 실서비스를 하실 수 있고, 긴 주소 값들을 저렇게 이제 간단하게 숫자나 글 이름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기능, 저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아파치 설정 코드 보기에 보면 복사해서 서버라든지 호스팅에 넣으시면 바로 적용되는 거를 기능을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기능도 지금 있고요. 뭐 메일 기능이라고 하면 게시글이 작성됐을 때 관리자한테 뭐 안내를 한다, 아니면 관리자가 회원들한테 전반적인 전체 메일을 뭐 보낸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뭐 소셜 로그인에 대한 기능이어서 요거 아이디하고 시크릿 값만 넣어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SMS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인데, 요것도 이미 뭐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만 하셔서 비밀번호, 뭐 토큰키만 받으시면 바로 저기 이제 SMS 관리를 통해서 받아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관리 권한 설정은요, 관리자 외에 회원들한테 이제 운영진처럼 기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팝업 레이어 관리, 새창 관리 추가 버튼을 눌러서 시작 일시를 오늘로 해서 7일만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진을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등록을 해볼게요. 그리고 좌측 위치와 상단 위치를 설정을 해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나오게 할 거예요. 여기서 다 돼서 확인을 눌러 보시면 저장이 되실 거고,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화면으로 이제 가보면
저 보이시죠? 24시간 동안 다시 열람하지 않습니다. 닫기가 있는데 닫기를 누르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또 나오죠? 24시간 동안 다시 열람하지 않습니다를 누르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동안은. 이런 기능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세션이라든지 캐시 파일, 캡처 파일, 뭐 썸네일 파일들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 외에 뭐 PHP 인포라든지 브라우스 캡,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크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관리에서 먼저 포인트 관리를 보면 특정 회원들한테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또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세요. 투표 관리의 경우는 여기 이제 투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생성을 할 수 있고, 투표 제목과 항목들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지금 최대 뭐 9개로 지금 보이고요. 기타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뭐 질문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투표 가능 회원 레벨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일반 비회원들도 뭐 할 수 있고, 투표를 참여 회원들에게 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접속 로그 삭제는 회원 실시간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록들이 계속 저장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기록들이 많아져서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속자 로그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 회원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가입이 되었는지, 정보 공개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회원 권한은 1부터 10까지 있는데 1은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은 일반 방문 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기본 숫자 2부터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관리자인 경우는 이제 숫자 1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정을 통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디 이제 뭐 비밀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여기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뭐 게시판 관리에서는 프리, 갤러리, 노티스, 뭐 QA 해서 4가지 게시판이 들어 있었고, 읽기, 쓰기, 댓글, 그 P라고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 포인트들을 뭐 차감하지 않고 늘어나지 않도록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선택 수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게시판 하나를 공지사항 게시판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목록 보기 권한 1은 비회원이고 2 이상은 회원입니다. 말씀드렸죠. 글 읽기 권한도 마찬가지로 일반 비회원 회원들도 읽을 수 있게 하겠지만, 공지사항은 관리자만, 그리고 글 답변도 관리자만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댓글 쓰는 것도 관리자만 쓸 수 있게끔 설정을 한다면 해당 게시판은 관리자만 작성이 가능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DHTML 에디터를 사용을 한다고 눌러주시면 이제 게시글을 작성할 때 웹 에디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첨부 파일이 1메가까지만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늘려 볼게요. 1을 64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보시면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반 스킨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갤러리인 경우에 출력되는 이제 세팅 값들도 지금 다 여기 저장이 되는 거고, 제가 글 읽기, 쓰기, 댓글 쓰기 포인트 부분도 이미 0으로 다 수정을 했어요. 확인을 누르고 게시판으로 가서 글쓰기를 눌러보고 웹 에디터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웹 에디터가 출력되는 게 보이시죠? 웹 에디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글을 작성을 하실 때 글을 먼저 작성을 좀 해볼게요. 작성된 글을 폰트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사이즈도 쉽게 변경할 수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일반 게시판을 직접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웹 에디터를 연동하는 작업까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많은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에이전시들도 이렇게 CMS를 쓰는 이유예요. 지금 표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게시판 관리로 들어가서 마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분 필드가 역시나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스트 정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등록된 순서대로 정리가 되지만 날짜별로라든지 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쇼핑몰과 지금 여기 쇼핑몰이라는 기능이 존재를 하는데, 쇼핑몰에 관련된 기능은 현재 딱히 소개를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일반적인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쇼핑몰 기능까지는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들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테마, 저는 이제 테마 설정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 베이직 외에 두 가지의 테마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누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누보드 5 테마 링크로 들어가서 지금 상단에 에티 와이드 테마 1.7과 그리고 커뮤니티 테마 버전 업, 요 두 개를 제가 직접 다운로드를 받고 웹 호스팅에 업로드를 하여 저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압축을 제가 풀었습니다. 먼저 예티 보면은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테마라고 되어 있죠. 테마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테마 와이드 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그누보드 아까 압축 푼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저 테마라고 보이시죠? 테마 폴더. 저 테마 폴더에 현재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테마 와이드 17을 이쪽으로 복사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저건 최상단 경로에 페이지스라는 폴더체 이제 이동을 하면 되시고요. 커뮤니티라는 폴더를 확인해 보면 저거는 테마 폴더 안에 폴더체로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실제로 이제 FTP를 통해서 올리게 된다면 테마에 저 두 개를 지금 제가 넣어 드렸고, 저렇게 파일이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스킨의 보드 게시판이죠. 갤러리와 베이직이 들어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 최상단 루트에 페이지스라는 폴더도 제가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페이지스에 제가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다시 테마 페이지로 돌아오면 여기서 이제 테마 적용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 테마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베이직에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현지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에서 커뮤니티 테마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고,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전혀 다른 디자인의 홈페이지가 탄생이 되는 거죠. 게시판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그대로지만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저기는 이제 뭐 이렇게 맞춰서
수정을 한다면은 저 기능들을 내가 원하는 바로가기 메뉴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와서 다른 테마 YD 테마 1.7을 적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깔끔하게 회사 소개, 갤러리, 고객센터는 제가 임의로 작성했던 메뉴고요. 지금 반응형 홈페이지에 대한 이제 샘플 페이지들이 디자인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공지사항도 보시면은 홈페이지 오픈합니다. 제가 이제 작성한 글이 뜨고, 지금 게시판을 봤을 때 뭔가 지금 디자인이 좀 틀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서 해당 게시판에 설정 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지금 보면 스킨이 일반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 스킨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 이제 게시판은 div로 되어 있는 걸 하나 체크를 하고, 갤러리도 갤러리, 그리고 또 반응형 뉴스 게시판처럼 보이는 거를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로 들어가 보면 보이시나요? 변경된 홈페이지. 반응형으로 지금 제작된 게시판 형태인데 깔끔해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자, 또 다른 게시판 공지사항을 가서 보면 다른 스킨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출력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갤러리 갤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좀 틀어진 디자인이 다 잡혀 있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근데모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 스킨 자료실에 들어가면 다양한 회원들이 뭐 공유를 하든 이런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고 내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또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신다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내가 당장은 기능성이 있는, 뭐 기능이 있는 그런 게시판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남들이 이게 만들어 놓고 공개해 준 소스들을 토대로 내 홈페이지에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나만의 기능,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해 나간다면 시작은 뭐 예를 들어 게시판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볍게 홈페이지를 이제 개발하는 환경을 구축을 한다든지 CMS를 설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누구나 쉽게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것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혹시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강의를 시청을 하였음에도 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추가로 이제 뭐 개발이 더 해보고 싶으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부담 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도 남겨드렸는데 이곳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